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냉삼집 한번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컨설팅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저 개인톡으로 컨설팅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중에 또 한 분을 그냥 개인 스스로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함께 기획해가지고 찍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딱 왔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폐업 하시겠다고 사장님께서. 어쨌든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실수를 거의 한 70-80%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 자료로 남겨서 공유하게 되면 창업 전에 내지는 지금 창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맥동생 한번 모셨는데 저희 회사 직원인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 얼굴 안 나갈 거니까 어차피. 안녕하세요, 맥동생입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100% 성공 창업은 없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어떤 부분이 고쳐야 되는 부분인지 같이 보시면서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해야겠다, 이런 거 한 번씩 창업하시기 전에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상권 영상을 볼게요. 대략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쪽에. 수유역 쪽에 있는 구청 쪽, 먹자 골목 쪽 라인에서 좀 벗어난 큰 길 상권이에요. 수유 시장 쪽이 연동이 있고 좀 유동인 거는 많지만 제가 파악했을 땐 소비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풀려진 그런 상권입니다. 보통 보면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닌 어딜 가기 위해서 지나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이제 상권 같고요. 이쪽 보면은 약간 노래방도 좀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걸로 봤을 땐 약간 2차나 유흥을 하기 위해 거기서 소비를 하고 일로 넘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노래방 당구장 언제 가나요? 1차에서 식사하고 2차로 맥주 한잔 먹고 3차로 흥에 겨우면 가는 게 이제 노래방,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2차로 맥주 먹고 약간 좀 술 좀 깰 겸 가는 게 당구장, 이런 곳인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몰려있다라는 거는 여기는 1차 상권이기보다는 2, 3차 상권.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고깃집이 많았어요. 코다리도 있고 원할머니 보쌈도 있고, 그래도 외식 업종들이 이렇게 있는 곳은 외식 상권이긴 한데 외식 상권이 사실 이렇게 대로변, 도로변에서 발달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이게 동네 사람들 위주 사시는 분들이 가깝게 가족들과 먹거나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과 가볍게 먹기 위해서 하는 상권이 아닌가 생각됐고요. 일단 식당들이 생각보다 다 대형 식당들이에요. 보면은 저렇게 털보정육 식당 1, 2층으로 저렇게 식당이 있고, 서서갈비도 서서갈비도 평수가 좀 큰 편이고 명륜 진사갈비도 있어요. 보니까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회식보다는 약간 가족 단위의 외식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맞아. 대형 점포의 갈비집들은 주변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와서 먹는 곳에 있어야지 좀 잘 되기 때문에 그 회식보다는 진짜 외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수는 커야지만 경쟁력이 있어요. 평수가 작으면 경쟁력이 일단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어떠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수요가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대부분 연령층이 좀 꽤 있어요. 지금 대로변에 네.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연령만 봐도 40대는 아닌 50대, 60대 뭐 이 정도의 높은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도 제가 그나마 여기서 젊은 층에 속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35입니다. 35. 이 영상을 보고 일단은 약간 좀 느낌이 왔던 건 이 안에 타겟을 해야 되는 이 수요가 젊은 층이 아니고 약간 중장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냉삼이라는 컨셉 자체가 약간 젊은 친구들 대상의 그런 아이템이지 않았나. 여기 상권이 거의 고깃집은 많았는데 냉동 삼겹살 전문점은 의뢰인분 매장이 유일했었어요. 그 부분이 타겟층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고깃집은 많은데 냉삼집이 없으니까 내가 되겠지라고 또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냉삼집이 한 두 군데 있어서 다 잘 됐으면 그곳에서는 냉삼집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뢰인의 매장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옆 가게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소비 심리가 이런데도 엄청 크게 작용해요. 한 블럭이 들어가 있다던가 계단이 2개, 3개가 더 있는 높이가 된다던가 이런 게 소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소비가 안 됩니다. 안 보여요, 의외로. 지금 촬영하면서도 쑥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 간판을 그래서 안 보일까봐 하나 내놨죠. 네.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눈에는 안 보였어요. 제가 여기가 어딘지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보였던 거지 그냥 지나갔다면은 이게 안 보였겠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그냥 배너를 하나 딱 놓아서 잘 보이도록 하거나 에어 간판을 놓거나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눈을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가 일단은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가게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차트리가 있는 벽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지금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달고 이 부분도 조금 반대편에서 왔을 때 어쨌든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좀 꾸미면은 한 번이라도 더 눈이 가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앞에 안 쓰는 배너가 서 있고 안 쓰는 의자들이 막 이렇게 줄비해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느낌, 좀 음침한 느낌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라이트라도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밝게 이 부분을 비춰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시선을 많이 잡아주는 게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판을 이렇게 촬영해 온 사진을 봤을 때 간판 백그라운드가 블랙이에요. 블랙. 이게 이제 흑돈 냉동 삼겹살을 팔다 보니까 뭐 브랜드 컬러를 나름대로 이제 블랙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간판 백그라운드를 블랙 쓰는 거 아닙니다. 블랙 간판은 그 시인성을 높여줄 수가 없어요. 좀 산뜻하고 밝아야지 들어갈 마음도 생기는데 너무 칙칙하지 않았나. 건물이 녹아되고 앞에는 막 저렇게 좀 정리 안 된 의자 배너 막 깔려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또 검은색 간판까지 해버리니까 여기가 완전 음침하게 됐어요. 뭐 들어가기 싫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간판이 더 내지 않았나. 그럼 일단은 진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때가 7시 10분 정도 됐던 시간인데 손님은 하나도 없었죠. 네, 지금 저희가 첫 팀이었고요. 나중에 나올 때 영수증 확인했을 때도 저희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파라솔 활용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좀 야장 부분이 아쉬워서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밖에도 영업하세요? 예, 밖에도 날 괜찮을 때는 야장 2개 있어서 하고 있고요. 저거 구입한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구입하자마자 막 비가 오고 아니면 너무 더운 날씨고 이래가지고 예, 날씨 좋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안 좋아서 사놓기만 하고 아직 깔질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땐 날씨도 괜찮았고 뭐 덥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사장님이 깔 수 있는데 안 까는 느낌이지 않을까.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한 끗 차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전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인 버너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파라솔 위에다 올려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옆 가게는 파라솔을 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게가 안으로 좀 들어갔던 이 공간 그리고 이 단점인 부분을 파라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더 붙이자면 이 지금 매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파라솔을 깜으로써 매장의 그 앞에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지적 같아요. 아까 지나가면서 안 보였고 또 앞에 있는 조그만한 삼겹살 판다는 글귀 문구도 안 보였는데 만약에 그 옆에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거기에서 한 팀 정도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 정확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일단은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주문했어요? 여기 사진으로 메뉴판을 보시면 냉동 삼겹살, 냉동 목살, 돈 차돌, 껍데기 요게 이제 고기류의 주력 고기 메뉴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날 인기 메뉴라고 써져 있는 요 세트 메뉴 요게 품절이었어요. 일시 품절. 왜냐면 돈차돌이 품절이 됐기 때문에 인기 메뉴인 세트 메뉴가 품절이 돼버렸던 거고요. 저희가 원래 이 세트 메뉴를 시키려고 했는데 돈차돌 때문에 못 시켰죠. 그래서 그냥 냉동 삼겹살과 목살 요거만 먹고 마지막에 껍데기를 같이 먹었어요. 옆 테이블도 손님이 들어왔을 때 돈차도를 시켰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략 30분 후에 두 번째 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돈차돌을 처음에 시켰다가 품절 됐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냉동 삼겹살로 바꿨고요. 네네. 그러면 삼겹살 냉동
돈차돌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지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부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 때문에 품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공급이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좀 빼고 다른 메뉴를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거로 공급을 계속 유지를 하든가. 여러분들도 지금 팔고 계시는 메뉴 스티커 붙여놓고 내지는 매직으로 찍찍 그어놓고, 근데 그 메뉴들이 심지어 인기 메뉴나 추천 메뉴이지 않으셨나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 신뢰를 하나씩 잃어가고 여기는 전문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씩 다 점검하셔서 고객이 와도 실망하지 않는 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의뢰인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고기 유통을 마장동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기 원육의 선별이나 유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이제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맛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하셨죠? 고기의 질이나 고기의 맛이나 냄새도 전혀 안 났고요. 진짜 고기의 맛은 월등했습니다. 가격대도 뭐 제가 봤을 땐 적당했습니다. 다녀온 저희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꼈던 건 사장님이 좋은 고기를 공급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친절하시다는 거. 혹시 뭐 더 부족하신 거 없으세요? 목살 2인분만 주세요. 목살 드리겠습니다. 혹시 냉동밥 국물 필요하시면 좀 해드릴까요? 어떤 거요? 국물, 육수. 아, 있어요? 하시면서 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개선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상차림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한상 차림으로 나왔어요. 한상 차림으로 나왔는데 뭐 반찬도 가짓수도 좀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상이 높아요. 테이블은 뭐 적당히 했는데 차림새 상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도 높은 접시여서 한눈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 안 보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조금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각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음식이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여야지 내가 먹으러 갈 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고객 배려가 전혀 안 된 거죠. 이거는 상이 차라리 낫던가, 낮은 쟁반 접시에 그냥 들고 왔다든가. 반찬의 구성은 어땠나요? 일단은 좀 이것저것 많았어요. 그래서 소스류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장아찌류도 있고 고사리도 있었고 했는데, 고사리는 결국에 나중에 추가로 먹어야 되는 경우고 해서 정작 집어먹을 수 있는 건 파채 그리고 공채 장아찌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뭔가 좀 많이 차려져 있지만 집어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았나. 차라리 이 부분보다는 아무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콩나물 무침이라든지 뭐 부추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고사리를 아예 다른 걸 빼고 고사리를 계속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가 가기 전에 리뷰를 많이 보고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계란말이도 같이 줬던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계란말이는 안 나왔고, 왜 계란말이를 안 줬냐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특이하게 냉동 삼겹살 집에 저는 숙주를 올리는 거는 좀 처음 봤는데, 숙주가 닭발이나 이런 데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냉동 삼겹의 숙주는 오히려 콩나물, 빨갛게 무친 콩나물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한번 볶았나요? 밥은 저희가 중간에 볶진 않았고, 된장찌개밥, 뭐 된통밥이라고 해서 된장국밥처럼 나온 걸 먹었고요.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들기름을 처음에 뿌려주더라고요. 저는 고기에 들기름 뿌려주는 데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오, 이거 되게 신박하다. 그래서 뿌려달라고 했는데 저런 저 약병, 이게 조금 NG지 않을까. 이게 정말 들기름을 좀 특별하게 여기에 노하우다 이렇게 쓸 거면 병 자체를 조금 다른 걸 썼으면은 좀 더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컨셉이 만약에 레트로나 뭐 이런 방향으로 갔었으면은 이 약병통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컨셉이 냉삼이 레트로도 아니고 뉴트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중적인 고깃집 형태도 아니고, 그냥 파는 거는 냉삼을 9,900원짜리 파는데 중장년층들이 많이 사는 이런 곳에서 9,900원짜리 냉삼을 팔고 있다라는 거는 초반의 아이템을 좀 잘못 잡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고, 불판에 밥 볶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해서 빨간색 강렬하게 문구를 딱 하는데 약간 저는 소비자한테 명령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다소 아쉬워요. 배려의 문구가 아닌 명령의 문구로, 심지어는 이렇게 쇠판에다가 고기를 제공하는 거의 장점은 밥을 볶아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직접 그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에서 밥을 볶으면서 유일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고객과 밀도 있는 친밀감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눠도 아쉬울 판에 밥을 안에서 이제 볶아다 준다. 약간 이 부분도 엔지 아닐까. 원래 저도 고깃집 가면 이렇게 불판에 밥 볶아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이거 보고 별로 먹고 싶지 않는 생각? 맞아요. 그리고 이 청결적인 부분도 매장에 보면은 이렇게 술박스, 빈박스 막 쌓아놓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공사할 때 공간이 좁은 거는 다 어쩔 수 없지만 좁은 공간에도 지저분한 것들을 좀 이렇게 몰아서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은 꼭 만드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발이 달렸는지 손이 달렸는지 다 밖으로 막 기어 나와요. 저 공간은 아예 저렇게 짐 창고 형태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다면 앞에 좀 노랜천으로 막거나 그 노랜천에 뭐 다른 디자인을 입혔다면은 좀 매장이 좀 더 쾌적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포스터도 한번, 이 부분은 뭐냐면 포스터나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매장에. 뭐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정리정돈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삐뚤삐뚤을 하게 돼 있으니까 눈에 가지도 않고 정리 안 된 걸로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화면에 나왔듯이 이 두력고기 프리미엄 흑돼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눈에 가지도 않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처음에 경험 없이 장사하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거는 매장에 엄청 힘을 주려고 해요. 힘을 주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빈 공간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메뉴도 많이 넣게 되고 벽면도 이것저것 막 부착해서 채우려고 하고, 배너도 별의별 문구를 써서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하려고 해요. 하지만 고객의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 많은 곳에 비치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만 땅땅 놓았을 때 고객에게 신뢰되는 문구나 그런 문구를 통한 메뉴 어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실 한번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을 매장 한 군데에서 뭐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서 옆 가게랑 같이 쓰는 공용 화장실로 보였고요. 뭐 들어가는 데는 일단 뭐 불도 없고 껌껌했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갔을 때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딱 이렇게 한 칸씩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등치가 작은 등치가 아닌데 들어갔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은 이거 진짜 너무나 불편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도 많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여자 손님들은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이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랑 바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좀 이런 부분을 짚고 갔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의뢰인뿐만 아니라 많은 창업자들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아이템의 연령층부터 시작하면서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곳이다. 그러면 화장실 엄청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대형 점포의 화장실 사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자는 분別따로 있어요. 와, 이거 미로가 남자 화장실 왜 이렇게 깨끗해? 흡연실 따로 있고. 네. 파스타 먹으면서 와인 먹으면서 그러는 식당이에요. 식당, 저녁에 술도 팔고. 근데 이 사장님은 다른 공간에 힘을 다 빼고 화장실에 엄청난 힘을 주세요. 왜? 여기에 접근하는 연령층 자체가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식당은 만족하는데 화장실이 별로면 다음에 부담돼서 못 옵니다. 이게 다음에 화장실 때문에 주방도 청결하다고 느껴지고, 또 화장실이 편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식당을 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도 20대 냉삼이라는 아이템이 20대라는 걸 명확히 아셨다면 화장실에 정말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건물 계약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요. 어쨌든 뭐 좀 열심히 해서 더 나아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 사연 보고 정말 절실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맥형이 시간 짬 내어서
이렇게 저희 직원들과 함께 도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에 맥을 짚어준 맥동생. 맥형이었습니다. 바이. 네.